딱 3일만 마셨는데 뱃살이 빠지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후기가 4,000개가 넘게 왔습니다. 그냥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 정말 그게 다인데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고 수천 명의 반응을 들은 뒤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난 28년간 영양대사와 생활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노입니다. 대학에서 영양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실제 생활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건강 상식 중 상당수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특히 소금에 대한 오해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차게 먹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례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건강을 망치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과한 당과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저염식의 진실과 왜 적정량의 소금이 오히려 몸을 살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마트에서 5,000원이면 충분한 소금으로 어떻게 피부가 맑아지고 내장 지방까지 빠질 수 있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입니다. 물만 마신다고 해서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세포까지 전달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갈증이 나고 피곤하며 부종까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소금물 한 잔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약도 듣지 않던 분들이 단 며칠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피부 트러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넘게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당을 줄이고 소금을 적정량 보충하자 깨끗해지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염식이 왜 오히려 만성피로와 내장 지방을 부르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셋째, 소금과 함께 반드시 줄여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소금물 습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1번 처음 듣는다. 2번 댓글로 숫자만 남겨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형수님은 평소에 물도 잘 안 드시고 건강식이라며 맨날 싱겁게만 드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피부는 거칠러지고 뱃살이 계속 붙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몸이 자꾸 붓고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수님은 올해 63세이신데 그때만 해도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는 기본이고 얼굴도 푸석푸석하니까 거울 보기가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영양제도 드시고 운동도 해보셨는데 별로 나아지는 게 없었대요. 제가 형수님 식단을 한번 살펴봤더니 정말 싱거웠습니다. 국도관을 거의 안 하시고 반찬도 전부 저염으로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과일은 하루에도 2~3번 드시고 빵이나 떡 같은 것도 자주 드신다는 거였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고 애쓰시는 건데 정작 당은 너무 많이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타서 아침마다 한 잔만 마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빵은 조금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그날 그 한 잔이 전부를 바꿨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언제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그 흐름이 보일 거예요. 한 5일쯤 지나니까 형수님이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화장실 가는 게 훨씬 수월해졌고 잠도 깊이 자고 얼굴이 덜 푸석하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한결 밝아지셨더라고요. 그 후로는 식사 때도 소금을 예전보다 조금 더 챙기시더라고요. 과일 대신 견과류를 드시고 빵 대신 삶은 달걀을 드셨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형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리둘레가 5cm나 줄었고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받던 것도 이제 안 받아도 될 것 같다고요. 무엇보다 하루 종일 기운이 나서 산책도 나가고 집안일도 거뜬하다고 하셨습니다. 딱 소금물 한 잔과 당주익이 2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타이밍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이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건강을 되찾는 실전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내장 지방 피로 염증을 만드는 저염식의 진실. 저염식이 과하면 만성 피로를 부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전해질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나트륨은 세포막을 통해 영양분이 들어가고 모폐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세포막이라는 게 단순한 벽이 아닙니다. 거기엔 수많은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열리고 닫히려면 나트륨과 칼륨이 교대로 움직여야 해요.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칼륨이 밖으로 나오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펌프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굶주리게 되고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생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나트륨이 부족하면 대사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데 여기서 에너지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공장에 원자재가 안 들어오면 제품을 못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만난 55세 김미정님은 하루가 너무 피곤해서 여러 곳을 전전하셨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으셨대요. 혈액 검사도 정상이고 갑상선도 정상이고 빈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들여다보니 염분 섭취가 너무 적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저 음식을 철저히 하셨던 건데 오히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국도 물처럼 싱겁게 드시고 반찬도 간을 거에 안 하셨어요.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염분을 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소금 한 꼬집을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 공복에 한 잔만 드셔보시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3일째부터 달라지는 게 느껴진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오후에도 졸리지 않고 저녁까지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부종이 심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부전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적정량의 염은 오히려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 하루 종일 피곤하신 분 계신가요? 혈당 문제는 소금이 아니라 당분이 진짜 원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게 소금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당과 탄수화물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었습니다. 당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고당 시장 부담에 훨씬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당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어 이 상처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소금은 여기서 거의 역할이 없어요. 62세 정은호님은 저염식을 몇 년간 하셨는데도 혈압이 계속 높았습니다. 소금을 거의 안 드셨는데도 수치가 안 떨어지니까 너무 답답해 하셨어요. 약도 먹고 있었는데 혈압이 140 이상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체중 관리도 하는데 왜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단을 체크해 봤더니 밥을 하루 3끼 꼬박꼬박 드시고 과일도 매일 2~3번씩 드시더라고요. 아침에 밥 한 공기 먹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그 사이사이 과일까지 드시니까 당 섭취가 엄청났던 겁니다. 빵도 자주 드셨어요. 당을 줄이면서 소금을 적정량 보충하니까 2달 만에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과일은 하루 한 번만 드시고 빵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대신 단백질을 늘렸어요. 달걀이랑 생선이랑 닭고기를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간식 대신 견과류나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빵이나 떡이나 과자 같은 걸 자주 드시면 아무리 저염식을 해도 소용없어요. 혈관 건강은 소금보다 당을 먼저 줄여야 합니다. 당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소금만 줄인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혹시 당류 섭취를 평소 얼마나 하시나요? 변비와 피부 트러블이 개선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소금이 수분 흡수와 장운동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일본 소화기내과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량의 소금물로 장 기능이 개선된 사례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염분이 장막의 수분 흡수를 높고 연동 운동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장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이 필요해요. 물만 많이 마셔서는 안 되고 염분이 함께 있어야 장이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물이 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요. 그러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69세 박정숙님은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유산균도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셨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대요. 하루에 사과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는데도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겨우 보셨대요. 그런데 아침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변비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이틀째부터 화장실이 수월해지더니 일주일 뒤엔 아예 불편함이 없어졌다고 하세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보게 됐고 배도 편안해졌대요. 그동안 약으로도 안 됐던 게 소금물 한 잔으로 해결된 거예요. 아침에만 소금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간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전해질을 보충하는 거라서 부담이 없어요. 물론 과량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딱 한 꼬집이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설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켜야 해요. 변비나 속 더부룩함 자주 느끼시나요? 피부 트러블은 염분 부족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안 좋으면 수분 크림만 열심히 바르시는데 사실 문제는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전해질이 부족하면 피지 분비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되고 각질이 과하게 생깁니다. 피부 세포도 결국 우리 몸의 일부니까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영향을 받는 거죠. 피부 발표에서도 나트륨 부족이 각질 형성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피부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지고 각질이 과도하게 생성된대요. 그리고 피지선도 영향을 받아서 피지가 과하게 나오거나 모공이 막히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58세 최연영님은 20년 넘게 여드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하세요. 피부과 치료도 받아보고 레이저도 해보고 온갖 화장품을 다 써봤는데 소용이 없었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고 생리 전에는 특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단에서 당을 확 줄이고 수분과 염분을 적절히 보충하자 석 달 만에 피부가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과일이랑 빵을 거의 안 드시고 단백질 위주로 드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피부에 염증이 줄어들고 새로운 여드름도 안 생기더래요. 물론 각질이나 다른 피부 질환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식습관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당을 많이 드시면 피부 염증이 심해지거든요. 당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 피지선이 자극받아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예요. 피부 문제 있으신 분 혹시 저염식 중이신가요?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엔 소금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인데 땀과 함께 나트륨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엔 전해질 손실이 큽니다. 땀 1리터의 나트륨이 약 1g 정도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소금도 그만큼 빠져나가는 겁니다. 대한운동 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운동 후해질 보충이 탈수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만 마시면 오히려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심하면 두통, 구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과 함께 염분도 보충해야 합니다. 66세 이동재님은 여름만 되면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땀을 워낙 많이 흘리시는 분이라 물은 열심히 드셨는데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셨대요. 더운 날 산책만 나갔다 오면 머리가 띵하고 힘이 쭉 빠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름엔 아예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땀 많이 나는 날엔 소금물을 수시로 한 모금씩 드셔보시라고 했더니 어지럼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물만 마시면 전해질이 더 희석돼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운동 후 200ml의 소금 한 꼬집 타서 드시면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갈증이 느껴질 때만 드시면 됩니다.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어요. 몸이 필요로 할 때 적절히 보충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평소 땀 많이 흘리시는 편이신가요?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나 운동을 하실 때는 꼭 염분 보충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적정량의 염분은 우리 몸의 대사와 에너지 생산에 꼭 필요합니다.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나트륨이 필수적이고 장 건강에도 중요하고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과 하루 섭취 타이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트 소금물 제대로 마시는 실천법. 비싼 소금은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히말라야 소금이나 주경 같은 걸 사셔야 하나 고민하시는데 마트에서 파는 기본 천일염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직접 여러 가지 소금으로 테스트해봤는데 효과는 거의 비슷했어요. 중요한 건 소금의 종류가 아니라 적정량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다만 맛소금이나 조미료가 들어간 소금은 피하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나트륨 외에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트 매대에서 1001 코너를 찾으셔서 성분표 확인하시고 나트륨만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가격은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소금 사실 때 고민 많으셨나요? 타이밍은 아침 공복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일 때 소금물을 마시면 장활동이 활발해지고 뇌 기능도 빠르게 깨어납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세포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마십니다. 그러면 15분 안에 몸이 깨어나는 게 느껴져요. 머리도 맑아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다만 아침 식사 전에 마시되 배탈이 있는 날은 피하셔야 합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어요. 아침에 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수시로 마시는 건 운동량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거나 활동량이 많은 날엔 추가로 드셔도 괜찮아요. 저도 여름철에 산책을 오래 하고 나면 집에 와서 한 잔 더 마십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셔야 해요. 갈증이 날 때 소량씩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2~3잔 넘게 마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 하루 수분 섭취에 얼마나 하시나요? 당과 탄수화물을 줄일수록 효과가 높아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소금물을 잘 마셔도 당을 계속 많이 드시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당이 많으면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대사가 엉망이 되거든요. 소금의 대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당을 줄여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과자는 당연히 끊으셔야 하고 빵이나 똑같은 밀가루 음식도 줄이셔야 합니다. 과일도 하루 한 번 정도만 드시고 그것도 당도가 낮은 걸로 선택하세요. 대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면 소금물 효과가 배로 늘어납니다. 하루 당뇨 섭취량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3일만 해도 반응이 다르다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받은 댓글만 봐도 대부분 이틀째부터 변화를 느끼셨고 일주일이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하지만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고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 7일은 실천해보시고 몸의 반응을 기록해보세요. 변비는 어떤지, 피로감은 어떤지, 피부는 어떤지, 잠은 잘 자는지 체크해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보일 겁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뒤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7일간 해보실 분 계신가요? 소금물을 마실 때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흡수가 빠르거든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천장이 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준비하세요. 저는 보온병에 물을 담아놔서 아침에 바로 마실 수 있게 해놓습니다.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두면 아침에 편하거든요. 그냥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 타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소금의 양도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한 꼬집이라는 게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엄지와 검지로 한 번 짚는 정도면 됩니다. 대략 1g 정도인데 이 정도면 200ml 물에 딱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마시기 힘들고 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맛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저염식 하시던 분들은 특히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몸이 필요로 하는 게 느껴지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억지로 마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관이 드는 겁니다. 다른 음료와 섞어 마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커피나 차에 소금을 넣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효과가 다릅니다. 순수하게 물과 소금만으로 마셔야 전해질 보충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아침 공복에는 다른 거 없이 소금물만 넣으시고 30분 뒤에 식사하시면 됩니다. 식사 중이나 직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공복일 때나 식사 전 최소 30분 전 또는 식사 후 2~2시간 이후가 좋습니다. 타이밍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으로 한 잔씩 더 드셔도 좋습니다. 운동하면 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니까 미리 보충하고 운동 후에도 보충하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다만 운동 중에는 순수한 물만 드시고 운동이 끝난 뒤에 소금물을 마시세요. 밤에 마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소금물을 마시면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아침에서 오후 사위가 가장 적절한 시간대입니다. 저녁 6시 후로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질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효과를 느끼시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걸리기도 해요. 본인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면서 양과 횟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혹시 마시고 나서 속이 안 좋거나 누이 생기거나 부종이 심해지면 바로 멈추세요.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문제없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완벽하게 아셨을 겁니다. 비싼 소금 필요 없고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거기에 소금 한 꼬집이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실천하셔야 할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과 탄수화물이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었고 소금은 오히려 전해질 균형과 대사 건강에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과 실제히 정반되었다는 거죠.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염식을 지나치게 하면서 당은 많이 먹으면 만성피로가 생기고 변비가 생기고 피부가 거칠러지고 뱃살이 늘어납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전해질이 부족하면 세포까지 수분이 전달되지 않아서 계속 갈증이 나고 부종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입니다. 세포가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에너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머리도 멍하고 일할 의욕도 안 생깁니다. 장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변비가 생기고 독소가 쌓입니다. 독소가 쌓이면 피부가 거칠러지고 여드름이 생기고 얼굴색도 칙칙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으로 장이 깨어나고 변비가 사라지며 피부가 맑아집니다.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이 원활해지므로 하루 종일 기운이 나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당을 줄이면 혈당이 안정되고 내장 지방이 빠지며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소금물 한 잔과 당 줄이기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60대와 70대 분들이 20년 넘게 고생하던 증상이 딱 한 달 만에 개선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약도 듣지 않던 변비가 사라지고 피부과 치료받던 여드름이 깨끗해지고 매일 피곤하던 분들이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주니까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 넣어 마시는 겁니다. 7일만 이어가 보시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피부가 어떤지 배변은 어떤지 피로감은 어떤지 머리의 맑음은 어떤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3일째부터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당을 줄이는 겁니다. 설탕 들어간 음료를 끊고 빵과 과자 줄이고 과일도 하루 한 번만 드세요.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세요. 달걀을 매일 2개씩 먹고 생선과 닭고기를 챙기고 채소는 다양하게 많이 드세요. 이 두 가지만 해도 한 달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28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효과가 있냐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방법보다 단순한 것이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침 식탁 위에 있습니다. 마트에서 5,000원짜리 소금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소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당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배운 것과 진짜 피해야 하는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한 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금물 효과가 배가 되는지,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어떤 종류가 좋은지, 채소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견과류는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실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소금물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지,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은 없는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들어본 적 있다면 1번, 처음 듣는다면 2번, 댓글로 숫자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내용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 알림도 꼭 눌러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세요. 알림을 켜두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저염식을 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와닿으셨을 겁니다. 이제 바꿀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 타서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